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으로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못했냐 하실 수 있는데 실은 한 번 다녀왔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물론 주변만 봐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라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결혼 생활은 서로 잘 맞춰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혼자 애쓰며 살다 보니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다고 했는데 결혼 후 시댁에만 신경 쓰는 남편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특히나 저나 남편은 모두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더 아껴 쓰며 살았는데 사업을 시작한 남편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사치가 심해지고 시댁과 친정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달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 이혼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3년권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만나는 동안 알뜰하고 정직하고 또 저에게 참 잘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둘 다 직장인이라 결혼했어도 돈으로 힘들게 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할 때 약간의 트러블은 있었죠. 양쪽 집안 모두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기에 결혼을 하면서 지원받을 생각은 저희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 돈으로는 가전이나 가구를 사는 데 쓰고 본인 돈으로는 집을 얻는 데 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집은 자기 명의로 한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반반 결혼인데 그건 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로 결혼 전에 다퉜습니다. 다행히 서로 대화로 잘 풀어서 집도 얻고 혼수도 꼭 필요한 것만 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전 많이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다들 이 정도는 싸우겠지 싶어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 말고는 결혼 후 둘이 싸우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모로부터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 네, 좋았어요. 그런데 빈손이야? 엄마도 참, 경진이가 안 그래도 선물 사가야 한다고 해서 여기 선물 사왔어요. 뭐 사왔어? 혹시 가방 이런 거야? 아, 그게 가방은 아니고 화장품하고 기념품이에요. 그래. 고맙다. 아, 나 어차피 집에 가면 밥해야 하니까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가. 여기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앞으로 잘 살라고 하시면서 덕담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진이 너 우리 민준이보다 직장생활 몇 년 더 했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네? 무시라니요? 네가 연봉이 더 높지 않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리 아들 무시하고 부려먹고 그러지 말라고. 살아봐라. 돈이 전부가 아니다. 둘이 서로 아껴주고 또 너는 남편 위해주고 그렇게 살면 돼. 알았지? 어머님은 사실 결혼 전부터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순종적인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항상 여자는 내조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고 요즘은 남 그렇다고 하면서 할 말 다 하니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그렇다고 매번 어머님 하시는 말씀에 할 말 다 하고 살려니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네 하고 말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정말 많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안부 전화를 말씀하셨어요. 주 3회는 제 전화를 받고 싶다고 하셨죠. 어머님, 민준 씨가 평소에 전화를 자주 드렸었나 봐요? 전화는 무슨, 우리 아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며느리 네가 해야지. 이 문제로 저와 시어머님 사이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3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저렇게 좋아하셔서 저도 불만 없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자주 전화를 드리니 딱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여쭤보고 날씨가 추우면 감기 조심하시라는 정도였죠. 어머님도 저한테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를 걸고 나서 몇 분간은 서로 말없이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았죠. 이러니 점점 안부 전화를 드리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께 전화드리면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지? 그냥 알아서 해. 애교 있게 어머님 이러든가. 원래 애교가 없는데 억지로 하려니 힘들다. 남편한테 이런 고민을 말하면 알아서 하라며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는 얘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문제 말고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혼집에서 회사까지 약 4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가 집 근처라 퇴근하면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합니다. 퇴근 후 집에 가면 남편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을 때가 많았죠. 대충이라도 치우고 누워있으면 좋은데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피곤한 건 나도 아는데 집에 와서 바닥에 있는 옷이나 게시대에 그릇들 설거지라도 하고 누워있으면 안 될까? 귀찮아. 나도 피곤한데 그걸 언제 치우고 쉬냐? 아니면 나 조금만 누워있다가 치울게. 됐지?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아침밥을 먹고 급히 나와야 해서 설거지를 못하고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먼저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집에 오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끔은 저녁을 먹지 않고 왔다면서 퇴근하고 들어온 저에게 밥해달라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신혼이라 저희는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좋게 지내고 싶으니 힘들어도 밥을 해주기도 하고 남편이 안 치운 건 제가 알아서 치웠어요. 그러다 한 번은 재활용 버리는 문제로 제가 어머니께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주말에만 재활용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이었죠? 초반에는 버릴 양도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버리는 게 항상 당연시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버리면 되지 왜 그러냐? 우리 지난주에 시댁 가느라 못 버렸잖아. 지금 베란다 봐봐. 한 번에 다 못 버릴 정도야. 얼른 일어나서 같이 버리러 가자. 남편은 투덜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자꾸 얘기하니 버리러 가긴 했습니다. 나 설거지만 마저 끝내고 내려갈 테니까 먼저 가서 버리고 있어. 알았지? 알았어. 빨리 내려와.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받아보니 엄청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님. 너 뭐하는 애야? 당장 안 내려와? 네? 지금 너희 아파트 왔다. 빨리 내려와. 내려가 보니 어머님이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셨냐고 인사를 했더니 너네가 분명히 얘기했지. 우리 아들 부려먹지 말라고. 네가 돈 몇 푼 더 번다고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 왜 그러세요, 어머님? 왜 우리 아들이 저 많은 쓰레기를 혼자 버리고 있어? 넌 대체 뭐하고? 그때 남편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나오면서 제가 혼나고 있는 모습을 봤음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여기는 주말만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데 지난주에 시댁 다녀오느라 못 버려서 양이 많아진 거예요. 저는 설거지하고 있었고요. 시끄러워. 넌 무슨 애가 어른이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고 그렇게 말대꾸만 하니. 말대꾸가 엄마 그만해요. 그만하고 올라가세요. 보는 눈도 많은데. 그래? 그럴까 그럼? 어머님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말씀을 멈추셨으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님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죠. 너 이래 좀 앉아봐라. 내가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힘든 거 안 시키고 키웠다. 그래서 할 줄도 몰라. 그런 애한테 저런 걸 시켜? 어머님, 저도 안 해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데 언제까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서로 같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건방지다고 하더라고요. 더 얄미웠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제가 잘못해서 혼인하고 있는 상황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어머님과 다투고 자꾸만 삐걱거리니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어요. 시댁에 갔는데 친정과는 달리 남자들은 음식 준비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좀 다녀올 테니까 넌 나물 무쳐놓고 생선 구울 준비해놔라. 네, 다녀오세요. 앞치마를 하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눈치는 있는지 주방에 들어와 파도 다듬고 같이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 무조건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서로 고쳐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음식 준비를 하니 힘들기보다는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셔서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시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음식을 했습니다. 남편은 눈치만 보다가 조용히 주방 밖으로 나갔는데 저는 그럴 때면 다시 남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음식을 했어요. 그렇게 명절을 잘 보내고 집에 가려는데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경진이 너 음식하느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님도 고생하셨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고생했다고 하시길래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생신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늦잠 좀 자고 싶어서 알람도 끄고 푹 자려는데 새벽부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넌 지금이 몇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네? 지금 새벽 5시 반인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일 아버지 생신인 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민준 씨가 식당 예약해 놨어요. 식당? 무슨 소리야? 너희 결혼하고 아버지 첫 생신인데 식당은 무슨. 내일 일찍 가서 음식해.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아오고 싶다고 처음부터 그러셨으니까. 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안 해드려서 두고두고 말 나오는 것보다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생신이야 매년 돌아오지만 그래도 결혼 후 첫 생신이니 제 손으로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게 맞다 싶었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 남편하고 마트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자기야, 아버님은 뭐 좋아하셔? 우리 아빠 딱히 가리는 음식은 없으셔? 아니, 음식 말고 물건 말이야. 선물도 사야지. 탕수나 지갑, 화장품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 글쎄, 나도 선물은 따로 안 해봐서. 저희는 얘기 끝에 봉투를 준비했어요. 제가 음식한다고 하니 남편이 본인이 알아서 돈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미역국 끓이고 잡채하고 전도하고 아버님 좋아하시는 생선도 구웠습니다. 그리고 잘 못해서
레시피 검색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아버님이 맛있다며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오기 전 남편이 아버님께 봉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돈까지 주냐면서 결혼하더니 철들었다고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고생한 보람이 있다 생각하며 집에 가려는데 그런데 넌 뭐 없어? 네? 엄마 이거 같이 준비한 거예요. 이건 아들이 주는 거고.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버님 생신날 큰 소리는 낼 수도 없고 해서 다음에 좋은 선물 해드리겠다고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초부터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모든 트집을 잡으셨고 제가 하는 말은 다 말대꾸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어떻게든 좋게 지내보고 싶었으나 제 노력은 통하지 않았네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과 사이가 좀 불편했을 뿐이지 남편과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명절에는 연휴가 정말 길었습니다. 작년에는 연휴를 다 보내고 마지막 날에 친정에 갔는데 이번에는 명절 당일 친정에 가기로 남편과 얘기를 했죠. 남편도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 같이 음식도 하고 별일 없이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방에 들어가 가방을 싸고 있었는데 경진이 너 뭐 하는 거야? 아, 저 친정 가려고요. 짐 정리 중이에요. 뭐? 가긴 어딜 가? 지금 손님 오고 계시는데 얼른 나와서 음식 준비해. 어머님, 민준 씨하고도 얘기했어요. 오늘 친정 가기로요. 민준이 너 오늘 경진이 저가에 간다는 거야. 네, 엄마, 그러기로 했어요. 안 돼. 오늘 아빠 친구분 오셔. 그 빛나리 아저씨 알지? 어? 그 용돈 많이 주시던 그 아저씨요? 그래. 그런데 엄마, 매일 연휴 끝이라 오늘 가서 처가에서 하루 자려고 했거든요. 아니, 꼭 처가에서 자야 하는 거야. 작년에도 못 잤으니까 올해는 가야죠.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그러라고 하면서 표정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명절날 친정에 가서 하루 자고 편히 쉬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 일로 뭐라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야, 너 때문에 나만 중간에서 힘들어. 이게 뭐야? 나만 욕먹었잖아. 무슨 욕? 엄마가 왜 자꾸 네 말만 듣냐고 하잖아. 넌 좀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야. 왜 네 고집대로만 하려고 해? 내가 뭘 어쨌는데? 앞으로는 엄마가 시키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해. 그리고는 앞으로 둘이 알아서 하라며 자기는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시댁 일에 대해서 남편과 상의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하면 짜증부터 냈죠. 결혼 후 툭하면 시댁과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 말 하고 사는 것도 피곤하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되도록 참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 기념일은 물론 제사까지 빠지지 않고 잘 챙겼고 어머님의 시키는 것도 별말 없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 몸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대뜸 저와 의논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업? 동민이 알지? 걔가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 회사도 마음대로 그만두고 사업도 마음대로 시작하고 나랑 의논하면 안 되는 거야? 말하면 네가 잘 더 하라고 하겠다. 저는 이제 싸우는 건 지긋지긋해서 더는 싫은 소리도 안 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그래? 아, 이게 말이야. 중고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데 동민이가 원래 하던 일이야. 그런데 이번에 나랑 하면서 사업장을 크게 확장했어. 중고차?
그게 돈이 돼? 거봐. 내가 말해도 넌 모른다고 했지? 왜 돈이 되니까 하지. 내가 괜히 하겠어. 남편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쳤고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이미 돈까지 친구 사업장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놓고 저한테 통보한 거라 막을 수도 없었고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응원해주니 남편도 고맙다며 잘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사업은 초반에는 정말 잘 됐습니다. 저희는 생활비를 반반 부담해서 그 돈으로 식비나 공과금 이런 것들을 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생활비를 잘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더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시댁에 드리고 있었죠. 저희 집에 어머님이 종종 오셨는데 어느 날은 못 보던 명품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커피 드세요. 그래. 와, 향 좋다. 오늘따라 어머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 요즘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 보기만 해도 좋은데 이 엄마한테 가방까지 사주니까 내가 좀 좋아? 그 가방 민준 씨가 사드린 거예요? 그래. 몰랐어. 이거 매장 가서 물어봤더니 엄청 비싼 거더라. 내가 우리 아들 덕에 이렇게 호강하네. 젊었을 때 돈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좀 어깨 쫙 펴고 살려나 보다. 그런데 넌 민준이가 뭐 사줬어?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사준 거야? 하하, 아니요. 저는 선물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엄마 먼저 생각하네. 넌 좀 더 기다려봐. 그래도 민준이가 뭐 하나 안 사주겠어? 남편은 어머님한테 명품백은 물론 용돈도 많이 드린 것 같았습니다. 뭐 자기가 벌어서 부모님께 드린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생활비나 제때 가져오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차도 바꾸고 멋도 많이 부렸습니다. 머리 어때? 너무 힘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녀야 손님들이 차 보러 와서 바로 계약한다니까. 그주그하게 하고 다녀봐.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지. 내 말은 그냥 적당히 하고 다녀도 충분해 보이는데 자기는 너무 됐어. 내가 알아서 해. 그럼 나 먼저 출근한다. 남편 사업장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중고차를 보러 오는 손님들 중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유독 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한껏 꾸미고 다니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오는 날이면 저희 집에 들러서 저한테 꼭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다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도 뭘 샀는지 직접 다 꺼내서 보여주셨죠.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뭐 별거 없어. 쇼핑백이 커서 그렇지. 한번 볼래? 이거는 세일하길래 스카프 하나 샀고, 저거는 원피스야. 자켓이랑 세트인데 입어보니까 매장 직원이 나보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주위 만나 못 갔다고 하는 거 있지? 네, 좋아 보이네요. 아이고, 이걸 어쩌지? 깜빡하고 네 선물을 못 샀다. 내가 다음에 백화점 갈 일이 생기면 그땐 꼭 사오마. 제 건 안 사오셔도 괜찮아요. 하긴 난 백화점에서 옷 안 산다고 했지? 그런데 괜히 사람들이 백화점 가는 게 아니더라. 옷 퀄리티가 달라. 아유, 내 정신 좀 봐. 가서 청약해야 하는데 그래 이만 가보마. 어머님은 남편이 드리는 용돈으로 쇼핑을 자주 하셨습니다. 시댁 형편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어서 그동안 못 해본 거 하고 사시니 얼마나 좋으실까 싶어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제 앞에서 자랑하시는 것도 얼마나 좋으시면 저러실까 하고 기분 좋게 생각했죠. 그런데 주말에도 바쁘게 출근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출근 안 해?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오늘은 쉴 거야. 너무 피곤해서
좀 잠가. 그래.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 자게 뒀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일어나질 않아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이미 일어나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군요. 일어났네? 점심 먹게 나와. 생각 없어. 나 혼자 먹어. 배 안 고파? 그런데 뭘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아니야. 나 더 잘래. 문 닫고 나가. 그냥 얼핏 봤는데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혹시나 주식을 하나 싶어 물어봤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하니 급하게 핸드폰을 끄는 게 좀 수상했으나 뺏어서 볼 수도 없고 그냥 자라고 했네요. 그날 이후 퇴근해서 집에 오면 드러눕게 바빴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출근할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침대 위에 눕는 게 보기 싫어서 옷이라도 갈아입으라고 한 소리 하면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거기다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 제 눈에는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씻는 게 귀찮으면 옷이라도 갈아입을래? 오늘 미세먼지도 안 좋았는데 그렇게 오자마자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면 어떡해? 진짜 그냥 내버려 둬. 저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겠지만 또 안 되는 날도 있는 거라 예상은 했으나 남편의 짜증은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만 보면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죠.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좀 힘드네. 어떻게 안 좋은 거야? 야, 내가 말하면 네가 아냐? 집에서는 일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얼른 쉬어. 남편은 입만 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고 생활비도 안 가져온 지 좀 됐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생활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한동안 제가 번 돈으로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점점 줄어갔는데 집에 와서 저와 말도 안 하려는 남편을 붙잡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피곤하다고 하면 쉬게 뒀고 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면 받아줬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제대로 엄마 생신을 챙겨드린 적이 없었는데 동생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 먹자고 하더라고요. 누나,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돼? 엄마 생신이잖아. 알지. 안 그래도 내가 먼저 전화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회식할까? 식당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근처런 곳 알아? 식당은 누나가 예약하고 말해줄게. 그래 그럼. 외형도 같이 오는 거지? 요즘 사업이 바빠서 한번 물어봐야 돼. 주말에도 출근하거든. 그렇구나. 외형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암튼 식당 정해지면 연락 줘. 저는 남동생의 전화를 받고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 친정 부모님의 생신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어요. 깜빡하거나 바쁘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럴 때면 저만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용돈을 들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동생이 직접 남편도 같이 와서 밥을 먹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나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오랜만에 손님이 좀 많았어. 피곤하겠다. 얼른 씻어. 과일이라도 먹을래? 좋지. 저녁을 일찍 먹어서 그런가 출출하네. 남편은 그동안 집에 오면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어쩐 일로 이날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물어보니 손님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도 팔고 그랬나 보다 싶었어요. 이리 와 사과 먹어. 피곤하다. 저기 있잖아. 자기 이번 주말에 출근해? 토요일은 나가봐야 하고 일요일은 쉬어. 왜? 엄마 생신이거든. 맞다. 깜빡했네.
아까 진욱이한테 전화 왔는데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 혹시 시간 돼? 그럼 시간 내야지. 그동안 장모님 생신 때 같이 밥 먹은 적도 거의 없는데. 남편은 거절할 줄 알았는데 좋다고 하면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잘 됐다. 자기 항상 바빠서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럼 식당은 내가 알아보고 예약할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아니다. 내가 알아볼게. 간만에 사회 노릇 좀 해야지. 바쁠 텐데 식당 알아볼 시간 되겠어? 뭐 어렵나? 장모님 좋아하시는 음식도 알겠다. 예약하는 거야 쉽지. 암튼 일요일로 내가 예약해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신나는 목소리로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사업이 다시 잘 풀려서 기분이 좋은가 싶었어요. 평소 친정 식구들을 챙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런 모습이 낯설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오랜만에 사위 노릇을 해보려고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생신인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식당 어디야? 진욱이한테 주소 보내려고. 주소 뭐하러 보내? 내 차로 한 번에 가자. 남편은 회사 차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9인승이라 친정 식구들까지 다 탈 수 있었죠. 그래서 준비 후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과 동생들까지 태우고는 남편이 말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박서방 덕분에 외식도 하고 고맙네.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언제 챙겨드린 적도 없고. 암튼 오늘은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해보니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혹시나 차를 대려고 일부러 이쪽에서 내려준 건가 싶어 물어봤는데 여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여기 맞아. 우리 장모님 국밥 좋아하시잖아. 내가 잘 예약했지? 여기 줄 서서 먹는 집이래. 저와 부모님은 물론 동생들까지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혼자 신난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줄 서서 먹는 집 치고는 손님은 없었고 자리에 앉아 검색해보니 평도 별로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국밥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생신인데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메뉴보다는 분위기 좋은 식당을 알아볼 거라 생각해서 저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알아서 예약하는 건데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경진아, 엄마 좋아. 엄마 국밥 좋아하잖아. 박서방이 내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있네. 그렇죠, 장모님. 고마워. 여기 오길 잘했지? 코스 요리 나오고 뷔페 이런 데 가봤자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다니까. 안 그래요, 장모님 장인어른? 그래, 그렇지. 일부러 예약까지 했는데 다시 나가자고 할 수도 없고 일단 그냥 먹었습니다. 이미 주문까지 해놓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국밥에서 냄새까지 났는데 엄마는 맛있다고 다 드셨습니다. 동생들은 국밥을 싫어해서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저는 진땀이 나서 혼났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저희는 다 같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부모님하고 동생들 내려줘야 해서 남편이 알아서 친정 방향으로 운전하더라고요.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저만 잠깐 내려서는 엄마한테 미안하다며 봉투를 드리고 왔어요. 아니야, 오늘 밥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아이, 너 필요할 때 써. 엄마, 이거 진욱이 민정이랑 셋이서 준비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얼른 받아요. 됐다니까. 나 안 받을래. 얼른 가. 박서방 기다린다. 저는 엄마가 계속해서 봉투를 안 받겠다고 하시자 차에 타면서 던지듯 내려놓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장난하는 거야? 너가 왜? 갑자기 왜 화를 나는데? 국밥집에 갈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이나 해주지. 그게 뭐야? 국밥이 뭐 어때서? 맛있기만 했는데. 그리고 장모님이 국물까지 다 드신 거 못 봤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이 어떤 날이야? 엄마 생신인데 꼭 거기에 갔어야 했어? 그럼 어쩌냐? 나 요즘 사업도 어렵고 해서 비싼 곳은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큰 소리 쳤냐고. 내가 식당 알아봐도 되는 거였는데.
차라리 말이나 안 했으면 제가 주식당이라도 모시고 갔을 텐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밥을 샀으니 따로 선물도 안 했더라고요. 경진아, 사업만 잘 됐어봐. 더 좋은 거 같겠지. 아무튼 내 성의를 무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사업 얘기만 하는 남편 앞에서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도 없었고 또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이 있어 늦는다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떤 모르는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와보니 현관문 앞에 5명이나 되는 덩치 큰 남자들이 서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여기 박민주 씨 집이죠? 그런데요? 전화 안 받으셔서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나오셨는데요? 자, 이거 받으시고 그거 보면 우리가 왜 찾아왔는지 알 거예요. 한 번만 더 우리 전화 피하면 그때는 가만 안 둔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저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건달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느라 손과 발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건가 싶었죠. 집에 들어와 문을 꼭 잠그고는 남편에게서 건네받은 종이를 보니 계약서였습니다. 딱 봐도 대출 계약서였고 종이에 적힌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하는지 안 받길래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서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이게 왜 너한테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 찾아온 거라고 하면서 나한테 주고 갔어. 너 설마 사채 쓴 거야?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한테 돈 조금 빌린 거야. 누구? 네 친구로 보이진 않았는데 대체 누구냐고? 이거 어디서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네가 알아. 됐고, 곧 해결될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너 사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사업이라는 게 돈 빌려가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참견을 하냐? 남편은 화만 낼 뿐 저에게 더는 말해주지 않아서 다음날 남편과 동업을 하고 있다던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아시죠? 네, 재수씨. 저한테 어쩐 일로 전화를 더. 요즘 회사 많이 어려워요? 네? 저는 그 사업에서 손 뗀 지 오래됐어요. 지금 민준이 혼자 일하고 있거든요. 민준이가 직원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모르셨나 봐요?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꽤 됐는데. 같이 일 시작하고 매출 잘 나올 때 제 지분 빼서 나왔어요. 그때 제가 민준이한테도 같이 사업 접자고 했는데 더 해보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왜 사업을 접자고 하신 거예요? 더 지켜봐도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마련한 돈 다 건지고 돈까지 더 벌어서 나올 기회여서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자고 한 건데 말 안 듣더라고요. 요즘 사업 어렵다고 안 해요?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도 사업이지만 직원 중 한 명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참 손님이 없어 사무실에 직원들하고 놀고 있을 때 주식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 때문에 돈을 많이 끌어다 쓴 건가 했는데 그것보다 그 직원이 도박 사이트를 알려준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도박 사이트요? 아마 그 직원 그만뒀을걸요? 그때는 저도 같이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저희 다 뭐해서 돈을 벌었는지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봐도 도박 사이트였고 저는 사기라고 하면서 보지도 않았어요. 민준이는 혹해서 그 직원하고 시간만 나면 도박 사이트 들어가서 돈 걸고 잃고 반복이었죠. 그러니 제가 더 이러고 싶었겠어요. 한참 매출 나올 때 지분 달라고 해서 나온 거죠. 얼마 전에 사채업자도 집에 다녀갔어요. 사채요? 아니 그 자식 사채까지 쓴 거예요? 너무 기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어 저러는 게 눈에 보였어요. 회사에서는 거래처 미수금도 있는 상태여서
돈 나갈 곳이 많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싶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아, 또 왜? 돈 얘기하게.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남편은 큰소리 치며 신경을 끄라고 했죠.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며 더는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떻게 할 건지 답답해서 저는 계속해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네가 해주게? 야, 장모님 돈 없어 저러고 사시는데 네가 무슨 수로 그 돈을 줄 건데? 우리 친정이 뭐? 없이 산 거 내가 몰라? 그래서 여태 말 한마디 안 하고 산 거고. 우리 친정 얘기가 왜 나와? 왜? 내가 그 얘기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러냐? 그리고 막말로 사위 사업한다고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돈 보태주신 거 있어? 없잖아. 형편 뻔히 아니까 내가 바라지도 않은 거고. 그러니까 너도 입 좀 다물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이래? 남편은 갑자기 친정 형편을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없이 살고 있다면서 처가동 못 보고 사는 건 자기뿐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어도 어떻게든 하려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평소 저희 친정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친정이나 시댁이나 형편 어려운 건 똑같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많은 빚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저는 남편 말대로 알아서 하라고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과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시모의 생신이었죠. 나다. 네, 곧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지? 너희 무슨 계획 있나 해서 전화했다. 그런 거 없는데요. 혹시나 저번처럼 와서 생일상 차려주는 걸로 때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시모는 선물이나 돈을 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죠. 남편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시모 생신날 웃으면서 밥이나 같이 먹을 수 있으려나 하던 중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 생일인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예약했으니까 넌 그냥 오기만 해. 선물도 내가 다 샀어. 그래? 그 말도 뭐야? 어딜 예약했는데? 혹시 국밥집은 아니겠지? 야, 우리 엄마 냄새나서 국밥 못 드셔. 아버님 말씀으로는 외식으로 툭 하면 국밥이나 먹으러 다녀서 지겨워서 이제 안 드시는 거라고 하시던데? 뭐 어쨌든 저기 P호텔로 예약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예약한 곳은 엄청 비싼 뷔페가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뭐? 더신 돈 있어? 지금 빚이 얼만 줄이나 알고 그런 호텔에 가자는 거야. 아이씨, 빚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한 방이야, 한 방. 그 정도는 금방 갚으니까 신경 끄라고 했잖아. 시댁에 말씀드려서 어떻게든 해결하자. 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럼 난 안 가. 부모님 모시고 너 혼자 가서 생신 축하해 드리던가. 이 상황에 고급 호텔 뷔페가 말이나 돼. 거기다 얼마 전 우리 엄마 생신 때 국밥집에 간 거 전부였으면서 너무 기막혀 말이 안 나온다. 야, 우리 집이랑 처가랑 비교나 돼? 우리 엄마는 그렇게 궁성 떨고 안 사셔. 이제 백화점도 잘 다니고 장 보는 것도 시장 안 가고 백화점 식품 코너 다니신다고. 그러면서 호텔에 같이 안 갈 거면 이혼 도장 찍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부터 같이 살기 싫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엄마는 제대로 챙겨드려야지. 너 오기 싫으면 이혼해. 나랑 끝내자고. 그래. 뭐? 네 말대로 이혼하자. 저는 말 나온 김에 다음날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자존심 센 남편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어 사과는 못하고 결국 도장을 찍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죠.
더는 시모의 모진 말도 안 들어도 되고 남편의 어마어마한 빚도 같이 짊어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생신날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혼하는 마당에 부모님한테 그 빚 얘기는 하지 마라. 해도 내가 해.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하자. 너희 부모님 말이야. 아무리 없이 살아도 돈 쓸 때는 좀 쓰고 사시라고 해. 그게 뭐냐 구질구질하게. 백화점이라고는 구경이나 해보셨냐? 그리고 네가 쓸데없는 자존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오늘 호텔에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도 같이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사위 덕 좀 보고 사시게 해드리려고 했더니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혼자 실컷 떠들다 나갔죠. 친정 갈 생각으로 전부터 짐을 조금씩 싸두었는데 막상 집안을 둘러보니 가져갈 짐도 없었어요. 아끼며 사느라 제 물건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전부터 이혼에 대해 말씀드려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참고 사는 걸 다 알고 계셔서인지 엄마는 그저 잘 왔다고만 해주셨죠. 그런데 친정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여기로 빨리 좀 와라. 네, 여기 B호텔이야. 우리 아들 지금 큰일 났다고. 아버님은 호텔에서 식사 중에 건전한 체격의 남자들이 여러 찾아와서 남편 멱살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죠. 실은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 그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한 번 더 찾아왔었는데 제가 호텔로 가보라고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거기 가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저는 물론 부모님한테 막말을 퍼부은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결국 어머님은 생시를 망쳤고 그제야 시부모님도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모나 시부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계속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으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혼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더는 전화하지 마세요. 뭐야, 아니 이혼이라니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어머님 아들이 이혼하자고 먼저 그러던데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시모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툭하면 바라기만 하시니 너무 싫었죠. 저는 남편이 어떻게 살든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는데 시모가 남편과 함께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사부인. 염치 없지만 경진이 좀 보려고 왔습니다.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왜 받지를 않고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니? 이제 제 시어머니 아니시잖아요. 저희 이혼했다고요. 아니,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 아니잖아. 너희 아직 부부라고 빚도 같이 해결해야 하는 거 모르니?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가게 생계를 위해 협의된 대출이나 투자라면 당연히 저도 같이 갚아야 하지만 남편 혼자 빌린 돈이었고 도박이나 주식처럼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돈이어서 재산 분할 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진아, 내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거야? 다 우리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람이 우리 엄마 생신 때는 국밥집이고 어머님 생신 때는 고급 호텔을 가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거기다 네가 사업 시작하고 나한테 생활비를 몇 번이나 갖다 줬어? 내가 벌었었어. 그거 몰라. 남편은 제가 조목조목 따져가며 말하니 대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저 도와달라고만 애원했죠. 친정 부모님도 잘나든 못나든 사위라면 아껴주셨던 분들인데 이날만큼은 냉정하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준 시모에게도 자식 똑바로 키우려면서 빨리 나가라고 큰소리 치셨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던 분들이라 그동안 저 때문에 쌓인 게 많으셨구나 싶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이 사채를 써서 생긴 어마어마한 빚은 혼자 짊어지게 되었고요. 남편 친구인 동업자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그 사업장이 결국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시댁집도 잡혔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뭐 이제 저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남편 말대로 알아서 해결하겠지 싶어 동업자라는 분의 연락도 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중에 돈이 많이 생기더라도 아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 남편은 그걸 조절하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저희 친정을 자꾸만 무시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나 동생들을 막 키우진 않으셨어요.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죠. 지금 저희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동생들도 취업해서 저희 셋이 돈을 벌다 보니 외식도 좀 하고 생신날에는 좋은 옷도 한 벌씩 사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나 아빠는 고급 호텔은 바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만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 저희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